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 멘토 민경설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공세 속에 우리 증시가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뭐 면밀하게 수급적인 측면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뭐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 원, 코스닥 시장에서 약 1,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증시의 하락 변동폭을 조금 낙폭을 줄이는 형태로 오후장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 어제 제가 송부해드린 이제 나파모스타트와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우리가 마감 시장을 통해서도 관심 종목을 설정해드렸던 비료 그리고 사료 관련주인 우성사료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종목들 왜 올라갔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분석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자, 오늘 우리 증시가 크게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 가까이 좀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왜 떨어졌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분석 의견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지금 종근당 시리즈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경보제약, 그리고 두 번째 종근당 바이오, 세 번째 종근당 뭐 등등등 종근당과 그 계열사들이 BC월드 제약 등등등 과거에 이제 나파모스타트 즉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수백 배 더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나파모스타트 성분으로 하는 종근당이 이제 나파벨탄이라는 임상 이상 약물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빠르면 4월 중 코로나19 조건부 식약처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자, 종근당과 관련된 그룹주들이 전방위적으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으로 나파모스타트와 관련된 코로나19 백신이 아니라 국내 치료제와 관련된 과거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 오전장까지의 굉장히 뜨거운 시세를 일시적으로 만들었었던 모습입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이제 한 종목씩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상한가를 찍고 25%로 마감이 된 종근당 바이오 종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 오늘 장중 상한가 찍고 25% 상승 궤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3,500억, 오늘 25% 올랐기 때문에 자, 시총은 약 4천억에서 5천억 사이 정도 되는 기업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 아직까지는 실적의 상승이 없어요. 왜?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조건부 허가가 된 것이 아니라 4월달 허가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 직전에 11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최근 약 6만 원 정도까지 반토막이 나고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권의 캔들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지우고 자, 본 종목 밑으로는 지금 7천 정정하겠습니다. 자, 77,000원, 79,0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분봉상으로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 상승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우상향 추세를 분봉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형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77,000원 구간 그리고 79,000원 가격대 이 주요한 분봉상, 일봉상의 가격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단기 시세에 노려보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이 과거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과거에 거래량 터지면서 단기 급등한 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의 낙폭이 어떻게 됐다?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반토막이 난 과거력이 있다. 즉, 지금의 구간은 이 과거에 3개월 전에 물렸던 이 물량들의 매물이 굉장히 위에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서 혹여나 이 고점에서 이 종목을 나파모스타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3개월 만에 나의 평단가에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내가 반토막 가까이 손실이 나다가 내 평단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그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그런 본전이라도 찾자라는 그런 매도세, 즉
매물벽이 굉장히 두터운 라인이 어느 구간이다. 자, 9만 원에서 지금 9만 원에서 8만 원에서 12만 원 가격대가 과거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무덤으로 자리 잡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실제로 조건부 허가가 됐다가 아니라 허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상승 국면에서는 다시 차익 실현 떨어지기 전에 좀 가능한 단기 급등 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현재 시점 8만 원 기준 추가 상승 시 1차 9만 2천 원 구간 목표로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밑으로 7만 7천 원, 7만 9천 원 가격대 지지받는 여부 반드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상한가 기록한 이제 경보제약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제약 종목이 과거에 이제 나파모스타트 관련된 종목으로서 자, 과거에 4,6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4배 가까이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도 급등, 급락, 그리고 급등, 급락하고 그 눌림목 구간에서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본주도 지금 나파모스타트가 렘데시비르보다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은 뭐 계속해서 뭐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들이 뭐 수백, 수천 개가 넘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으니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본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개발했다.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국내 임상을 마치고 실제 경보제약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즉 실적에 기반해서 실제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상승 궤도에 올라선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종근당 그룹에서 개발하고 있는 나파벨탄이 4월달 이제 국내 제2호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이 되면 그 나파벨탄이라는 임상을 진행한 치료제의 성분이 나파모스타트이기 때문에 이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 부각된 경보제약과 그 여타 관련주들도 강세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는 반드시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기 전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좀 분할 매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자, 상한가 잔량은 약 10만 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종가 기준 저는 1차 목표가 18,000원 구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 자, 분봉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제약 시초에 플러스 15,000원 구간까지 단기 시세를 만들어내고 자, 14,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들어 올린 모습입니다. 즉, 이 14,000원 가격대를 과거에 지지를 해주고 주가가 상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자, 이 거래량 캔들은 이 14,000원과 이 15,000원 가격대보다 높은 구간에서 거래가 체결되었고 이 가격대를 지지해준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는 이 가격대보다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함이고 이러한 고점에서 물량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굳이 이 14,000원 가격대를 지지해줄 이유가 없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한다면 이 14,000원 가격대에서 지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본 종목을 밑으로 14,000원 가격대 그리고 15,0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위로는 1차 18,000원 구간 목표로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걸 권고드리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자, 종근당 종목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근당의 최대 주주는 종근당 홀딩스고요.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의 최대 주주는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즉, 종근당 홀딩스는 종근당 그룹의 지주 회사로서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가 올라가면 종근당 홀딩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지분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종근당 종목의 일봉상의 차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근당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약 2조 가까이 됩니다. 오늘 16%가 올랐기 때문에 시총 약 2조가 이미 초과 됐죠. 2조 약 2천억 정도 되는 이제 기업으로 이제 오늘 또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자, 과거 6만 원짜리였던 주가가 4만 원 정도, 4배 정도, 27만 원 정도까지 약 35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자, 코로나19 사태인 작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적인 측면들이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회사가 돈을 벌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단기순이익 늘어나면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주가가 우상향을 그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가의 흐름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본주는 큰 그림에서는 자,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 지금의 이 단기 급등락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냐면, 자, 나파모스타트 코로나19 치료 효과 있다라는 풍문의 주가 급등, 그리고 조정,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의 나파모스타트 이슈로 지금 나파벨탄 이슈로 또다시 27만 원까지 급등, 그리고 조정받은 이 추세 하단에서 다시 나파모스타트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슈만으로 이 종목이 직전의 고점을 도달하는가, 돌파하는가, 돌파하지 못하는가는 향후의 매수세를 가늠해서 이 거래량 등 이 매수세가 얼만큼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뭐 과거에 코로나19 치료제라는 그런 이슈가 과거의 고점을 뚫어낼 만큼의 앞으로의 이 코로나 사태에서의 정말 종근 단계에서 개발한 나파벨탄의 임상이 3상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조건부 승인이 떨어질 것인가, 판매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발할 것인가는 향후 계속해서 그 이슈들을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로 하고,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주는 자, 밑으로 19만 원 가격대 그리고 18만 5천 원 가격대를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잡고, 자, 18만 5천 원 그리고 18만 5천 원 그리고 19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기술적인 반등 노려보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분봉상 이렇게 저점을 한번 그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이 분봉상의 추세 하단 부근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기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여러분들 추가 시세에 일단 1차 목표가 21만 원 구간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돌파 시 직전 21만 원 구간 돌파 시 직전 박스권 상단 구간이었던, 자, 2차 23만 원 구간 목표로 분할 매도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부분입니다. 매도세가 매수세를 막판에 조금 찍어 누르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당장 내일 차익 실현이 더 크게 떨어지는가, 아니면 거래량 매수세 동반되면서 오늘 말씀드린 18만 5천 원, 19만 원 가격대 이탈 없이 21만 원, 23만 원 구간까지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는가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 중에 이제 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지난주 화요일 우리 마감 시황을 통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자, 글로벌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업체인 이제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퇴근하시고 공부 미리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 하단 전화번호 통해서 카톡방에 입장해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우성사료라는 종목을 마감 시황을 통해서 오늘 아니고 지난주 화요일에 우성사료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한 종목을 저격해 드렸습니다. 자, 그 저격해 드렸던 우성사료 종목이 자, 일주일 정도 지난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성사료 종목의 과거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했었던 매수 근거는 일단은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청산 가치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청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이었고, 두 번째 안철수 관련된 정치 테마 이슈로도 부각이 될 수 있었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성사료라는 종목이 국제 곡물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신고가를 기록함에 따라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히터류 관련주들이 최근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로 많이 큰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과거에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히터류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대두 관련된 미중 무역 전쟁 반사이주들 또한 움직였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대두 관련된 종목,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반사이익주,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수혜주로서 우성사료 종목을 관심 종목 설정한 지 일주일 만에 오늘 상한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사실 우성사료 종목은 조정치 조금 더 매수하기 좋은 지점을 기다렸다가 관심 종목만 설정해두고 실제로 거래를 진행하지는 못했던 종목입니다만, 자, 그만큼 저격하는 그 적중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직전의 박스권 상단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자, 지난해 고가를 오늘 단 1거래일 만에 역대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새로운 역사가
내려서 내려져 갈 가능성이 높다. 자, 밑으로는 4,100원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을 시, 위로 직전의 고가 영역대 자 5,000원 구간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자 부분 청산기회 노려보시고요. 자, 추후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거래량 매수세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차익 실현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5,000원 구간 제시해드리고 밑으로는 4,1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 확인하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락률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상승한 종목들보다 자 하락한 종목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자 원래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자 AT 세미콘 한 개 종목만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하한가 가까이 오늘 AT 세미콘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세미콘 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자 반도체를 만들면 이 반도체가 정상적인 반도체인가 정상 제품인가 아닌가 이제 반도체 이제 테스트 관련된 그런 조립 검사 그런 제품들을 기기들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하는 그런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도 계속해서 단기간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하락 궤도를 내려간다든가 하는 기업이 아닌데 그런 업종이 아닌데 오늘 이제 하한가를 기록한 이유와 그리고 최근 실적과 함께 좀 연결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9년도까지 지금 AT 세미콘이라는 기업은 최근 3개년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760억인데요. 자 어제 시가총액이 760억 오늘 마이너스 29%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시총이 약 500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500억에서 550억 정도로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는데 자 500억, 550억짜리 기업이 최근 3개년도 동안 연간 그래도 1000억, 1200억, 1300억 가까운 매출액의 상승을 견인했고 이끌었고 영업이익 또한 꾸준히 내고 있었던 정상 궤도에 올라섰었던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2020년도 자, 3월달, 6월달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자,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 매출액에 대한 감소는 크지 않지만 이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단기 순손실이 크게 좀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본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 2020년도 자, 실적 나온 부분들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도 2월 13일자 AT 세미콘 매출액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2019년도 1280억 정도의 2019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2020년도의 매출액은 1294억 원으로 약 13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회사의 매출이 급감해서 이 기업의 오늘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출은 1%라도 코로나 사태에서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영업이익적인 측면들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자, 지난해 19년도 정정하겠습니다. 자, 19년도 영업이익 23억에서 자, 마이너스 70억으로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자,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자, 기존에 마이너스 94억 원에서 자, 마이너스 282억 원으로 자, 역대급의 지금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자, AT 세미콘이 매출액은 오히려 최근 4개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유독 2020년도의 매출이 급감한 이유를 우리가 이 밑에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자, 환율 및 원재료비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적자 전환, 즉 코로나19 사태로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원재료비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좀 악화됐다. 그리고 환율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작년에 지금은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 자 2020년도에는 환율이 또 상승하는 국면에서 마진이 좀 잘 안 나오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었다라는 사측의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자 반도체 후공정 장비의 판매가 부진해서 대규모의 손실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발생되고 이자 비용 증가 및 손상 차손이 발생함으로써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영업 외 비용의 확대로 단기 순손실 증가 사유로 꼽았습니다. 즉 이 부분은 단발적으로 이번에
네, 대규모의 단기 손실이 발생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사업이 뭐 크게 잘못돼서 혹은 뭐 자회사가 뭐 실적이 부진해서 뭐 지속적인 그런 대규모 이제 단기 순손실 발생 사유가 아니라, 네, 이번에만 네,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뭐 평가 손장 차손에 대한 인식을 네, 이번 결산 보고서 상으로 뭐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진행하고 있는 뭐 이런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파생상품에 대한 가치가 또 상승하게 되면 또다시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이 또 네, 변경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면서, 지금 첫 번째는 매출액은 건재하다, 두 번째는 영업이익과 단기 손실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감소한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 뭐 원재료비의 증가, 환율의 그런 코로나 사태에서의 상승,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발생, 그리고 네, 뭐 이자 비용 증가와 손상 차손으로 인한 그런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를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총계가 지금 본 기업이 자본총계 416억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발생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지금 282억 원으로 네, 뭐 약 50%를 지금 초과하는 네,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네,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되면 이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본주는 최근 3개년도 18, 19, 20년도 기준, 네, 18년도 제가 이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년도, 19년도, 20년도 중에서 자, 20년도 자, 혹여나 감사보고서상으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50% 초과 네, 법인세 비용 법차손 이슈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2019년도 네, 법차손 이슈가 50%를 초과하지 않았고요. 2018년도 네,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5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3개년도 중에서 자, 이 사업년도 법차손 50% 초과하는 이슈는 없다. 즉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물론 적자 전환된 것은 네, 악재입니다. 뭐 기업이 뭐 본 사업에서 뭐 손실이 발생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여타 다른 이유를 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단기 순손실 발생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따지면 안 좋은 거죠. 하지만 뭐 이런 최악의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T세미콘이 이제 코스닥 기업이기 때문에 자,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발생되는 첫 번째 케이스 4개년도 연속 적자에 대한 이슈를 보고하도록 할 텐데요. 재무 추이를 우리가 보고하도록 하면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T세미콘 지금 2017년도부터 자, 영업이익이 3개년도 흑자였기 때문에 자, 2020년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년도 연속 적자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21년도, 2년도, 3년도까지 2021, 2, 3 이렇게 3개년도 연속적으로 추가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되어야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지금 AT세미콘 제가 미래에서 온 건 아니지만 이번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에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큰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AT세미콘의 그런 외형적인 측면, 매출액적인 측면과 뭐 지금 뭐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뭐 2020년도 법차손 이슈,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는 해당이 되는 손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남겨드리며, 자, 공시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T세미콘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이슈가 지금 과거에 이제 2월 23일에 나왔습니다. 자, 2월 23일에 이제 이 공시가 나오고, 자, 2월 23일 우리가 2월 23일 자, 이때 나오고, 자, 공시는 이미 2020년도 실적 안 좋다고 이날 공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 들어왔어요. 그리고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 또다시 기술적 반등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차트가 자, 이거 갭으로 오늘 이탈해 버렸습니다. 자, 아까 살펴본 이슈는 실적 안 좋아졌다라는 이슈로 여기까지 빠졌는데 또다시 최근에 주가가
주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오늘 여기까지 조정을 받은 이유 최근 공시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빠지고 있다가 오늘 더 빠진 이유는 자, 어제 장마감한 이후에 3월 16일 장마감한 이후 5시 35분 07분경 AT세미콘이 감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AT세미콘이 아까 어떤 이슈가 발생됐다 했죠? 기업의 사업에서의 손실이 발생된 게 아니라 즉 영업 손실이 수백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파생 상품 손실이 발생됨에 따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기하기 위해서 재무구조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제 주주총회에서 3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10대1 감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자, 감자는 무상 감자의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이 재무제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회사가 발생된 그런 결손금들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빅베스를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0대1 감자가 된다라고 해서 10분의 1토막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자, 물론 10개의 주식을 한 주로 합치게 되면 주식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감자 이후에는 10주를 가지게 되고 내가 10,000주를 가지고 있다면 감자 이후에는 1000주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0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형태로 감자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100원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100주를 10주로 주식수를 10분의 1로 줄이고 가격은 기준가를 1,000원으로 해서 가격은 10배 올리고 그리고 주식수는 10배를 낮춰서 곱하면 똑같은 시가총액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수는 10배가 높아지는 형태로 그리고 주식의 수는 10배가 줄어드는 형태로 우리가 감자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연 설명을 남겨드리면서 감자 일정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기존의 주식수를 7,100만 주에서 710만 주로 줄이는 감자를 진행합니다. 즉 주식수가 10분의 1이 되고 주가는 10배가 높아진 상태에서 거래가 될 예정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감자 기준일이 4월 15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AT세미콘이라는 주식이 이게 감자 기준일 기준 이 주가가 300원대라고 했을 때 10배면은 3,000원이죠. 하지만 이제 감자가 되고 난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는 기존에 300원짜리 주식을 보다가 이 종목이 갑자기 3,000원짜리로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비싸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감자가 되기 전에 감자를 당하기 전에 즉 감자 기준일 전에 물량을 매도하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 종목의 현재 시점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고 가도록 한다면 자, 감자 기준일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 화면 잠깐만 띄워봐 주시죠. 자, 4월 15일 즉 우리가 4월 15일 목요일에 감자 기준일입니다. 즉 기존에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월 14일부터 물량을 매도하시게 되면 내가 매도하더라도 이제 감자 권리락을 당하면서 매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4월 13일 화요일 전까지만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서 감자 당하기 전에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고 청산기에 노려보신 다음 다시 이제 감자 일정을 살펴보면 자, 이제 매매 정지 예정 기간이 있습니다. 자,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약 보름 정도 거래 정지가 되고 그다음 이제 5월 6일 어린이날 이제 다음 거래일에 이제 어린이날 이제 쉬는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거래일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즉 우리가 권리락일에 바로 거래 정지 당합니다. 자, 4월 15일이 기준일이고요. 그 전날 거래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4월 13일까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감자 당하기 전 물량을 상승 궤도에서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좀 청산기에 노려보시는 게 우리 공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거래 정지도 당하지 않고 감자도 안 당하는 선에서 청산기에 노려보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한 이후에 감자 이후에 만들어진 또다시 만들어진 그 저점 영역대에서 또 관심을 좀 가져보는 형태로 좀 슬기롭게 좀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AT세미콘의 지금의 차트 영역대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T세미콘의 지금 일봉상의 차트고요. 자, 쭉 AT세미콘의 차트를 쭉 늘려봤습니다. 자, AT세미콘의 그런 뭐 차트를 쭉 늘려봤는데, 자, 2011년도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본주가 과거 한 10년 전 3,700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지금 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자, 그리고 지금 370원까지 조정을 받았던 때는 코스닥 지수가 약 8년 정정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약 10년, 코스피 지수가 7년, 8년 만에 최저점까지 조정을 받았던 시점이 AT세미콘 370원 구간이었는데요. 자, 향후 이제 AT세미콘 사업적인 측면들, 매출액적인 측면들의 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1,000억 원대 그리고 1,300억대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최근 감자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근 10년 동안의 최저점 영역대까지 조정을 받았고 지금 3,700원 대비 약 마이너스 90%까지 지금 조정을 받은 저점 영역대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자, 본 종목 첫 번째 기술적인 관점에서 10년 만에 최저점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작년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이 종목 370원 구간에서 자, 단기간에 한 달 만에 한두 달 만에 600원, 630원대 그리고 6개월 정도 만에 지금 900원, 1290원 정도까지 약 4배 정도 큰 상승 파동을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 파동이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고 지금은 자, 이 고가에 공략을 하신 분들은 지금은 지옥의 구간이겠습니다만 자, 새로운 신규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자, 과거 10년 동안의 최저점이 여긴데 그 저점 영역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즉 지금 저가 영역대에서 잘 물량을 걷어냈을 때 4월 13일까지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는 형태로 밑으로 손절선 자, 365원, 360원 자, 밑으로 손절선을 조금 잡는 것 대비 위로는 노려볼 기술적 폭이 굉장히 큰 구간이다라는 부연 설명 남겨드리고 자, 상장 정보 일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상남자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정보 일정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정보 일정. 자, 지금 AT세미콘이 2020년도 1월 달부터 2022년도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2022년도 자, 올해 지금까지 21년도부터 21년 현재까지 자, 사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이 약 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한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약 300원에서 400원 정도가 되더라. 그런데 과거에는 그 청산 가치 부근에서 주가가 4배가 올라갔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에 이제 지난해 발행되었던 전환사채 사주권자들의 평단가가 얼마다? 자, 500원이다. 자, 물론 이들이 500원짜리 물량을 전환 청구한 이들의 물량이 이 4배 올라가는 상승 궤도에서 어느 정도 엑시트가 되었겠습니다만 자, 결과적으로 이 전환사채를 받아간 과거의 큰 손들의 그런 평균 단가는 500원 정도고 이 기업의 청산 가치는 약 300원에서 400원 정도가 되고 지금은 10년 만에 최저점 영역대에서 자, 어디서 물량을 잘 걷어내서 추후 상승 국면에서 어떻게 보다 큰 수익을 누려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의 구간 360원 구간 그리고 365원 가격대의 지지 반등 여부 확인하시면서 단기 저점 확인되고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방송 중에 예언해 드렸다시피 AT세미콘이라는 종목은 자,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발생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배임 횡령 등 이런 부분들이 모든 기업 공통입니다만 자, 이러한 부분들만 아니라는 전제하에 법차손 크게 발생한 이슈 3개년도 중에서 2020년도 1개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 종목은 우리가 다음 주 23일까지 이제 3월
31일에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AT세미콘은 그 일주일 전인 24일 하루 전 23일까지 감사보고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AT세미콘은 짧게는 다음 주 화요일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그리고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까지, 그리고 마지노선 4월 13일까지, 즉 감자 당하기 전까지만의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는 형태로 매매 전략을 똑바로 세우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수요일 굉장히 코스피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변동폭도 크고 테마의 순환도 굉장히 빠른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도 장마 감안 이후에 상남자 시간을 통해서 금요일장 대응 준비 철저하게 진행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